we are easy. I go.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토일 또 월요일 같이 사는 내게 상 줄 거야 alright all head don't stay 세상의 이야기를 그래도 음악에 담아서 던지는 그런데도 나 외로워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부순 너 가지고 있어 제일 감각 있잖아 새로운 문화를 담은 가수 지코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맞네요. 우리 이렇게 해주거든요.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탐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 앉아. 제가 상석에 그럼. 나 명함도 안 가져왔네. 좋아. 명함도 주고받아요? 아, 진짜. 나도 명함 줄게. 이거 약간 다른 어떤 네? 목적이 있는. 내가 부탁할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 오늘 계약서 가져왔거든요. 이거 저거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하여간 너무 반가워요.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어때요? 이렇게 둘이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낌이 좀 약간 겹치는 게 있잖아요, 저희 둘이. 약간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투샷에서 설명하지 마. 투샷이 있었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주눅이 드신 것 같아가지고 막상 직접 보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쵸. 저는 이제 잘생긴 이유가 아니죠. 저는 외모로 승부를 보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력으로. 네, 그렇죠. 오늘 지코라가 뭐지? 지코. 네. 근데 저는 그치 우리 때는 지코라고 떠오르는 거. 나 딱 지코가 석자다. 지코가 더. 네. 제가 여기 또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텔레비전이라는 이 앨범은 명반입니다. 여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We are artist. 근데 제가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펀치라인이 좋은 게 많은데 정말 깜짝 놀랐던 펀치라인이 뭐였냐면 색안경 끼고 봤자 입체감만 살아라는 펀치라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나쁘게 보려고 하는 그 색안경을 입체 안경, 우리가 3D 영화를 볼 때 색깔 두 개 다른 색안경으로 비유를 하고 그렇게 보면 내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니까 너희들이 색안경을 끼고 봤자 나는 더 돋보일 거야 라는 걸 딱 그 짧은 순간에 짧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가 아닌가. 대단한 펀치라인이다. 21세기의 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때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임에 지금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저 되게 엄청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지코 때문에 일주일간 합숙 훈련했어요. 어디 쓰세요? 돈 쓸 시간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소비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논다는 얘기는 별 취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건실하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저작권료 받았을 때 어디 썼어요? 그건 부모님 바로 다 드렸죠. 네. 두 번째 저작권. 두 번째 저작권도 부모님 다 드렸어요. 빚다 갚을 때까지는 부모님. 빚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까지는 계속 저작권 다 거기에.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쵸. 네. 약간 평탄하진 않았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평범하고 약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겠거니 약간 네. 부티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다 어쨌든 무례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이제 유학도 보내시고 하셨던 거죠. 뭐 제가 막 엄청 절박하게 정말 이렇게 뭐 끼니를 못 때울 정도로 형편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 상황,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항상 내가 넉넉치가 않다. 나는 항상 조금 촉박하고 여유롭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라는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샀던 거 기억나요? 그랬구나. 돈 딱 벌어가지고 맨날 부모님 드리다가 네네네네. 나를 위해서 써야지. 처음으로 딱 살 때 있잖아요. 처음으로 샀던 게 스피커였죠. 네. 뭐 샀어? 칼. 칼 샀어요? 칼 샀어요. 칼이라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니터 스피커 네. 전문적으로 쓰는 스피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미가 없다게 느껴지는 게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돈을 쓰면 뭔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뭐 오토바이를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을 위한 걸 산 거 아니에요. 참 취미가 없구나. 주변에 보면 친구들 네. 성공한 친구들 네. 이제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스포츠카 빡. 네. 힙합 하는 친구들 이거 네. 되게 쓰레기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거기에 많은 흥미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차도 몇 대씩 사고 이러잖아요. 네, 진짜 좀 스웩 있는 분들은. 아,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스타일이. 네네네네. 근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코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혼자 이제 단독 콘서트. 근데 잘했어요. 제가 그거 못 가봐가지고. 네. 좀 성황리에 네, 잘 됐던 것 같아서 스스로도 좀 만족했던 공연이 됐던 것 같아요. 솔로로 단독 콘서트를 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힘들었죠. 조금 마음속으로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막상 무대 같은 것도 보고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무대 연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무대 하나 할 때마다 어느 타이밍에 조명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때 무대 동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편곡 이때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총괄을 한 거죠. 이게 되게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성화가 자자하잖아요. 완벽주의자에다가 그래서 약간 하나라도 뭘 좀 더 해볼까?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좀 안 힘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웨이트 운동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정말 힘들 때 마지막 한 번 더 네, 트레이너분께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한 번 더 하면 두 번 더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근데 그때 그 찰나에 버텨내면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이 단계만 거쳐가면 지금 내가 레벨업 된 상태가 나의 기본값이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저에게 주는 이점을 되게 지혜롭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닌가? 네? 이게 그 임계점 넘으면 네. 또 다른 임계점에 도전하고 계속 네네. 물론 자기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긴 네. 한데 네. 너무 고달프지 않을까요, 인생이? 그래서 약간 공허한 예를 적이 들어서 있었을 거예요. 트레이너가 뭐 한 번 더 진짜 마지막에 그리고 또 한 번 더 네. 지금 사기치나 아 그래 있어요. 원래 취향 자체가 옛날 음악에 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 창작을 하다 보니까 항상 좀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혈안이 됐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발전시키게 하는 요인인 와중에 저를 국한시키는 저 스스로의 한계를 측정하는 좀 안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냥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만 찾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뒤돌아서 반대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꾸.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나왔다 하면 막 발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타이밍 놓치면 네. 이미 끝나버렸고. 네. 와,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가면 기다려야 된다는 건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 저가 될것 같아요. 명언 하나씩 나오는 거 같아요. 라임이 그냥 말을 하는 라임이야. 그래서 뒤를 돌아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음악들이나 제가 음악이라는 걸 스스로 진짜 생각을 하면서 소비하기 전에 이미 그냥 무의식적으로 접해왔던 음악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이미 존재했던 세상인데 너무 다채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하루키도 그랬었잖아요. 세상은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물은 다 그 의미가 다 다른데 우리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하나씩 나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음악들을. 뭐가 좋았어요? 장필수 선배님, 정미조 선배님, 정미. 그리고 조화문 선배님, 이은하 선배님이랑 또 제가 플레이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네. 플레이리스트 네. 보면서 야 이걸 진짜 이거 해놓고 저장해놓고 다니는구나. 이방을 다시 한번. 여기 도덕배는 모르겠는데. 하는 거는 이거 좀 이건 요즘에 듣고 있는 것들인데 다 예전 음악이에요. 김수홍 선배님 얼굴 그리고 여기도 이 밤을 다시 한번 있고요. 저 줘봐요. 제가 한번 좀 봐도 돼요? 잠깐만. 요즘 크게 해서. 나온다. 이게 제가 지금 요즘에 완전 꽂힌 음악인데 이은하 선배님이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람. 아직도 그대는 아니 이게 내 사람. 너무 힙해요. 이게 이 음악을 가지고 지금 샘플링을 하면
너무 멋있는 이게 곡이 나올 것 같아요. 인트로가 그 멋있는 바이올린 인트로 아니에요? 네, 한 다음에 브라스 섹션 바이올린 빠바바 네. 이렇게 나오고 진짜. 그 바이올린 인트로 들어보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저 이 노래 유일하게 한번 들어봤어요. 유나 한번 들어봤는데 김광석도 알고 나머지는 나 이 노래를 아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줄 몰랐어. 이거 편곡이 너무 멋있어요. 이거 탱고 같아요. 탱고. 아직도 그대 내 사랑 그러네. 멋있다. 수많은 그리고 세월이 중간에 이제 후반부쯤에부터 패드 코러스가 쌓이는데 그거 하는 것도 정말 너무 트렌디하고 힙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 노래 얘기 나오는데 되게 신나하네. 눈빛이 달라지죠, 사람이. 이 노래 알았잖아요, 알죠, 우리. 알죠. 근데 앞 전주가 저렇게 시작하는 걸 몰랐어. 이 정도. 이은하의 재해석이야 지금. 이은하 노래 이제 뜹니다. 다시 역주행하면 역주행. 그 부분, 코러스. 사랑하네 아직도 너 하나만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잊지를 못하라고 그리고 고추잠자리 진짜 이거는 이 어택이 말이 안 돼요. 어택이? 뭐 가사도 가사지만 아, 우리가 재해석되는 기분이야. 이 스위치업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환자리. 네 그런 부분이 조용필 선배님 곡에 굉장히 많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 리듬의 이 변주가 있다던가 코드를 갑자기 바꾼다던가 갑자기 빨라지고, 네. 느려지고 막. 이런 포인트를 너무 잘 잡으시네요. 아 뭔지 알겠다. 굉장히 드라마틱하네. 어때요? 지금 들으니까. 이게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인트로가 저는 잔잔히 네네. 하다가 갑자기 빵빵 네. 박자가 빨라지니까 저도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세대가 인정받은 느낌인데요. 우리 세대가. 우리 저 되게 좋아했거든. 우리 그렇게 아재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약간 멸치우르 부르는 꼰대라기보다 우리도 힙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아니 근데 또 그 세대는 절대 촌스럽다고 절대 여기면 안 돼요. 진짜 훌륭한 맞아요,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 이것도 들어보시면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표정을 봤어. 여기서 그냥 힘 쭉 빠지는 거 있지. 힘 쭉 빠지는. 와 어떻게? 여기도 박자 다시 달라져. 여기는 그냥 코드 진행을 바꿔버리고 리듬도 그냥 하프로. 아 우리 이거 이런 거 계속 자체가. 들읍시다 그냥. 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 이제 이 노래 잘 부르죠. 봐봐요. 어지럼 뱅뱅 고추 잠자리 이거를 해석해준 사람을 같이 들으니까 또 더 신나는 게 있네.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 LP 되게 대유행이에요. 저도 최근에 입문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LP가 왜 좋아요? 일단 AP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고사양의 해상도로 음악을 청취하는 거랑 너무나 다른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감상을 뭔가 음료를 마시는 행위라고 비유를 하자면 차를 마시는 느낌? 비유 좋다. 네. 저는 얼마 전에도 독일에서 어떤 LP 가게 갔어요. 뮌헨에 있는 LP 가게 갔는데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요즘 음원 들으면은 사실 이동하면서 많이 듣거나 공부하면서 듣거나 책 보면서 음악을 네. 편하게 어디서든 들을 수 있잖아요. 배경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LP는 특히 LP 가게 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올려놓고 헤드셋을 써서 거기서 뭐 하면서 하진 않는데 내가 앉아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음악에 100%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되게 좋은 맞아요. 지쿠이시에 대해서 너무 읽었던 것 중에 진짜 너무 놀랐던 건 오키도키 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듣고 네. 맞아. 그거 나도. 장작했다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 볼일을 본 다음에 물을 내렸어요. 쭉 하면 이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뜬뜨드든 이 메인 루프가 들린 거예요. 그때 또 한참 쇼미더머니 4 하고 있을 때라서 이거 뭔가 있다. 이거 느낌 있다 해서
매니저 형 녹음기 빌려서 그 트렁크 그거 하면서 음계를 이렇게 찍었어요. 메인 팀을 하나 딱 했구나. 네, 그 다음에 작업실에 가져가서 그대로 그냥 해서 만든 게 오키도키. 그 무슨 현상일까? 저는 이게 뭐 천재적 영감, 뭐 신이 내린 선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뭔가 그때 되게 절실하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게 되게 지금 절실하게 결핍이 자기한테 뭔가 있었는데 혹은 그 시기가 탄력받던 막 그런 시기.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풀릴 때는 와, 나 좀 잘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될 때는 나 뭐야? 도대체 지금까지 이 곡들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나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헤쳐나갔었지 하면서 스스로 막 또 계속 까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뭐 분야는 다를지라도 똑같이 저희는 창작이라는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궁금했어요. 나올 때 있잖아, 안 풀리고. 네. 진짜 길이 안 보일 때. 저도 이제 항상 쓸 수 있을까 두렵고 근데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써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이전에도 썼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죽고 살 일 아니다. 내가 천하의 명문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쓰자. 그렇게 쓰고 나면 명문을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2년 전부터 작곡 시작했었는데 몇 곡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항상 똑같은 코드 그 방식이 나올 때가 많고 뭐 지금 곡들 제가 보니까 항상 4분에서 4분 30초 정도 그 사이에서 딱 끝나요. 항상 그 사이에 끝나요. 자꾸 이제 위기가 오죠. 동어 반복하는 거. 네네네. 뭔지 너무 알겠죠. 진짜 그 맞아요. 그거 그쵸, 그렇게 똑같죠. 반복되는 게 똑같은 패턴이면 아,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하면서 그 길을 계속 피해가야 되니까 맞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가사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계속 같이 반복해서 쓰면 그걸 가지고 뭔가 얘기하려고 반복되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거기에 좀 강박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걸 되게 생각을 하고 쓰는 것 같아요. 국어 사전 막 이렇게 활용해서 쓰나요? 다른 아니요. 단어로 바꾸려고? 그 머릿속에서 그러진 않고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고요. 국어 사전은 왜요? 저는 이제 그거가 글쓰기의 저 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발전이란 단어가 생각나면 발전 안 쓰고 찾아봐요. 국어 사전에. 그 포털 사이트 국어 사전 발전을 쳐봐요. 그럼 거기 유의어들이 나와요. 네네.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아. 도약, 성장, 성숙, 번영, 번성, 향상, 랩 약진, 하시는데? 신장. 랩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랩이죠. 말하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뭐 말하다 이런 아, 거. 2차 정상회담하러 갈 때 이제 뭐 말했다, 밝혔다, 언급했다, 설명했다, 반박했다, 문을 뗐다, 합의했다, 공감했다, 뜻을 가지고. 우와. 제가 이 펀치라인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와. 이게 되잖아요. 속사포. 진짜 달라 보여. 사전이 있으시네. 머릿속에 사전. 이거를 어떻게 바로 얘기를 하시지? 그게 안 되면 대통령 연설문을 못 쓰죠. 와, 너무 그 래퍼로서의 자질을 이미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여기 크게 한번 들어봐주세요. 제가 뭘 못하겠어요. 진짜 라임 생각 안 날 때 그냥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플로우가 괜찮습니까? 플로우는 조금 더 기반이 필요할 그 것 말 같아요. 아니에요. 약간 이제 메이킹 이거 하시는 설명을 분들. 플로우 설명을 좀 하시고. 플로부터 좀 닦아주세요. 여기를. 지금 과자 뿌려주는 거니까 플로부터 좀 닦아주세요. 아. 근데 저희가 많이 질문 받는 게 영감은 어디서 얻으세요? 아.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진짜. 그죠? 맞아요, 진짜. 근데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면 여러 군데서 받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뭐 그중에서 영화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그 책도 워낙 좋아한다고 들었고 시집도 언급 보니까 기사 보니까 시집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걸 봐야지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즐기는 건지. 책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적성이 좀 강했던 것 음. 같아요. 책은 왜냐면 인풋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제가 교과서를 유심히 봤던 학생도 아니었을 뿐더러 뭔가 책을 열심히 읽었던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글을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가사는 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요리를 하려면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료가 한 5가지밖에 없어요. 그 5가지인 재료로 아무리 많은 음식을 해봐야 맛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전 다양한 메뉴를 개발을 하고 싶었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맛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 욕구가 강해서 그때부터 조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조금 억지로 읽었죠. 그래서 조 얘기는 저는 이제 글은 잘 모르긴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대작에 끼어들면 뭐 예를 들면 뭐 토지 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부터나 읽어야지 그럼 거의 100% 실패하더라고요. 남들이 다 읽었다라는 책에 도전해가지고 집에 꽂기만 하는 거 너무 많아.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고전은 누구나 읽는 것 같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다. 아. 그런 말도 있고요. 고전을 읽으면 고전한다. 퍼즐라인. 우리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데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네, 무시하지 말아요. 여기 이노예요.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매주 나와야 돼요. 자동 회의 가입 되는 거예요. 저 최근에 영화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영화를 좀 늦게 네. 보는 편이에요. 네. 이게 케이블 TV 보는데 신과 함께 1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았어요. 저 끝에 가면은 되게 슬픈 장면 나온다 그러던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장면이길래 봤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 통곡을 하고 운 거예요. 막 엄마, 막 우리 형, 막 이러면서 뻔히 아는데. 뻔히 아는데 그걸 울린다는 거 대단한 좀 거죠. 울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많이 울고 이러는 타입은 아닌데 아 그렇구나. 그 형이라는 영화? 아 도경수 씨 나왔는 거. 조정석 씨. 네네네. 그 영화 보고 어느 구간에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딱 한 구간에서 저를 딱 찌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티격태격 초반부에 계속 티격태격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 계속 유학생활도 그렇고 형이랑 계속 둘이서만 계속 살았거든요. 계속 둘이서만 이 청소년기를 계속 보냈고 형의 사춘기를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이제 보고 그대로 다 이제 힘들었겠네. 네,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돈 모아서 옷 사 입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제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는 약간 좀 자물쇠까지 걸어놨거든요. 와. 근데 그거를 이제 사이즈가 귀신같이 네 비슷해요. 입고 나가는 거. 이걸로 또 막 티격태격하고 막 그때는 진짜 그게 진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이면서 애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형이 조금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막 내가 나서서 그냥 진짜 형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다 제가 해결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저한테 형이 63년생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잊고 있었던 장면인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형은 저한테는 형이 아니고 아빠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집안이 약간 좀 그 뭐 가족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래서 이게 형이 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어머님은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저는 혼자 있으니까 형이 급식으로 나온 소보루빵이랑 우유를 안 먹고 가져와요. 그거를 가져와서 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다 먹었어요. 형 오기를 기다렸던 그 거예요. 형이 가져온 거라고 생각했지 형이 안 먹고 가져온 거라고 생각 못했구나. 그걸 몰랐죠. 제가 너무 어리니까. 저 초등학교 뭐 어렸을 때 다 먹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근데 형이 자기 그때 되게 먹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배고플 때예요. 그걸 항상 그렇게 좀 그런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그 지코가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기획사예요. 그렇죠. 근데 기획사의 전략으로 만들어진 지코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나는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 됐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작곡을 시작하려는 생각 자체가 원래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랩을 잘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회사가 막 이렇게 마찰이 생기다가 갈라졌구나. 네, 이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작곡가, 프로듀서들이. 프로듀서분들, 작가진들이 다 나간 거예요. 앨범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는 작곡가가 없어요. 작곡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형 기획사였다면 진짜 거액의 돈을 주고 히트 작곡가분들한테 이제 그렇죠. 히트 프로듀스 외주를 주겠죠. 외주로 이제 막 받아왔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곡을 이제 모으다 보니까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데 이거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막 강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만약에 못 만들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우리의 컨셉과는 정반대인 곡으로 나와서 그냥 그쵸. 맞지도 않은 의상을 입고 그냥 그러다가 말 거니까 흐지부지 되고 말 거니까. 진짜 살려고 했구나. 네. 정말 완전 생존 위한 거예요.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 형들을 만나면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게 난리나라는 곡. 오, 네, 그게 그 곡이에요? 네, 곡이- 처음으로. 속곡을 야, 너 잘했구나 원래. 맨 처음으로 만든. 별피비 창작을 만들어냈고. 그러면 지코가 저도 기억하는 게 첫 데뷔를 기억해요. 그러다 잘 몰랐어요. 네. 솔직히 잘 안 보였어요. 그 TV에 안 나왔죠. 못 나왔죠. 못 나왔고. TV에 못 나왔죠. 그리고 지코라는 한 캐릭터도 가요계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터닝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쇼미더머니였던 것 같아요. 처음 쇼미더머니에 출연했을 때인 것 같아요. 시즌 4. 네, 시즌 4. 다 비켜봐 손가락질은 그때 시즌4 나가기 전에 또 제안을 좀 더 받았었죠 사실. 그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지면서부터 제가 제안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나가게 되면 저는 그냥 그 시청률의 재물밖에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일단 아이돌 포지션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세강경이 있지. 세강경이 좀 더 심했을 강했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잘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딱 판단했을 때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그때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준비가 덜 됐다고. 네, 그때는 확실히 나 준비가 덜 됐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하고 시즌 1, 2는 고사를 했죠. 하지 않겠다. 그게 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게 나도 그냥 덥석 물지. 네. 그쵸. 사실 제가 생각을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하지 않고 네, 그냥 한 단계에서 그쳤다면 그치.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나 나가서 중요해. 진짜 잘해보고 나 진짜 멋있게 다 죽었어 막 이랬었겠죠. 근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의심이 좀 이렇게 교차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좀 덜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시즌4에서는 근데 그때는 이제 만들어 놓은 곡도 많고 좀 랩도 엄청 막 술술 되게 잘 나오고 생각도 엄청 많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되게 에너지 있고 생동감 넘치는 생각들이었어요.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 나아가려는 이제 저도 이제 뭔가 그 힘을 그 탄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 하겠다. 그리고 자신감도 넘쳤고. 지코가 참 대단한 게 아까 이제 계속 그 기회가 왔는데도 나는 그냥 웬 떡이냐면 잡을 텐데 그걸 안 잡은 게 저는 딱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책을 쓰고자마자 어느 대기업에 그 최고 높은 분이 저를 알아서 야 우리 기업 임원들 다 모아줄 테니 너 강의 한번 해. 강의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딱 끝나고 나서 너는 글은 좀 되는지 몰라도 말은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에서는 저를 부르질 않아요. 거기 이제 평가가 딱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달라졌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 엄청 달라졌는데도 강원국 요즘 굉장히 뜨잖아. 핫하잖아. 강원국 좀 부릅시다. 그러면 그 기록을 딱 보는 거야.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때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참고 기다린 거야. 네, 기다리고 자기 실력을 쌓으면서. 역전을 한 방에 시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그게 정말 거죠. 대단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정말 무모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증명해 보이겠어. 라고 했는데 증명을 못했어. 그 진짜 영화로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끝인 거죠. 끝날 수 있거든. 한 방에 갈 수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네. 근데 그게 진짜 뭐 격투기를 예로 들어서 한 방을 맞더라도 격투기 선수들은 경기 중에 펀치가 날아와도 눈을 안 감잖아요. 피하려고. 근데 저도 그냥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을 감지 않겠다라는. 저거 그게 있었던 격투기 선수가 눈을. 펀치가 날아와도 눈을 감지 않는 눈을 감지 않는. 눈 감지 않는 연습해야겠네. 기다리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때 좀 악플도 달리고 워낙 팬이니까. 그때
뭐 그런 심하게 얘기하면 감히 네가 누굴 심사해 뭐 이런 식의 사실 악플들이 많았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심사를 하고 프로듀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 바닥에서 거장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코라는 나름 좀 신인급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하니까 제가 뭔데라는 시선이 네. 좀 많았죠. 마치 이승우 선수가 황선홍 선수를 꼭 심사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예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두렵지는 않았었어요? 예상은 했고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잘 몰랐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잃을 게 없었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했을 때, 오, 편견이다. 근데 편견이란 거는 반전을 줄 때 편견은 클수록 더 효과적인 반전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프로듀서 공연을 하게 되죠. 그때도 패기가 너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페이스 조절이 안 됐어요, 솔직히. 제가 줄 수 있는 힘이 이 정도면 한 이 정도로 썼어요. 나고 딩때 붙어 입었어 베이베 기준 잠만 미시 그래도 하나 좋아 미시 내 목적은 다 달리져 너와 내일이 내가 뭐 하는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어떻게 했지? 약간 과하다 이런 느낌 들어요? 좀 완전 투머치죠. 그래요? 지금 그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표정 관리도 안 됐어요. 어어. 저의 감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쟤 미쳤구나 그냥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 어린 놈의 자식이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척척 날뛰네 약간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남들이 보는 내가 있잖아요. 되게 나는 한 100으로 생각하는데 남들이 70으로 봐. 그게 이제 악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의 갭을 분투하는 거예요. 너 나 잘못 봤다. 너 나 띄엄띄엄 봤다. 내가 보여줄게. 그게 이제 소위 인정투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출판사에서 하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멋있는. 인정투쟁이라는 말에서 저거 너무 와닿았어요. 나도 와닿는데? 네, 그 인정투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날 좀 봐줘. 나 이만큼 한다고. 아직도 더 필요해? 더 보여줄게 하면서 막 그냥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까 이게 내 가사 안에서 내가 강하게 그리고 직설적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내가 그만큼의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나?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생각보다 저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몸집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고슴도 치면 몸에 부풀려서 그런 내가 혹시 그렇게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밖을 보다가 이제 날 막 보기 시작을 했구나. 네, 계속 밖만 보다가 이제 그냥 그 안에 있는 저를 좀 살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우지호라는 사람이 지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사에 쓴 것처럼 예명을 쓰는 순간 우지호라는 사람을 죽여버린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가사가 있죠. 네. 이게 약간 브루스 웨인하고 배트맨의 약간 그런 관계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지호로 돌아와야 네. 될 때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요. 그러면 밥을 먹어요 일단. 그냥 아침을 거르지 않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일단 이 직업 자체가 이 생활에 불규칙적이잖아요. 식생활,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고 그리고 수면 패턴도 일정치 못하니까 수면 장애가 발생을 해요. 불면증이 생기죠.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쁜데 이유 없이 기분 나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조금만 공들여서 그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끝까지 한번 찾아가 보서 자신을 탐구해 보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샅샅이 뒤져보면. 근데 그게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 과정이.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다 말래 아니면 시간이 약이니까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예전에 그걸 안 하다가 이제 네. 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게 쌓였어요. 번거롭더라고요. 약간 멋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영양제를 챙겨놨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햇빛을 못 그렇죠. 받고, 네, 햇빛을 못 보고 그렇고 그리고 오메가 3랑 밀크시스랑 그리고 그 유산균 눈물 날 것 같아. 직구가 이렇게 네. 됐구나. 얼굴이 좋아요. 그게 진짜 일단 몸이 건강해요. 건강이 건강해야 때문에 그 20몇 년 만에 최초로 우주한테 밥을 먹이기 시작했네. 평양 옥류관에서 먹는 냉면은 처음일 텐데 네. 지금 한 그릇 다 드신 거잖아요. 네. 좀 어땠어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밍밍하지 않고요. 균형 잡힌 그런 맛인 것 같아요. 한 그릇 더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직후를 지탱해주는 힘 중에 하나가 또 친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 재능, 이 청춘들을 다 어쨌든 모두 여기다가 다 쏟아 부었잖아요. 퇴근을 해서 집에 딱 귀가를 한 다음에 나를 봤을 때 제 음악들은 저한테 말을 걸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음악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이 딜레마가 빨리 오더라고. 음악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네. 네. 뭔가 이렇게 좀 왠지 모르는 공허함에 잠겨 있으면 진짜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그냥 갈게라고 하는 건 그냥 정말 제 주변에 남아있는 주변인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냥 전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지금까지 다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를 봐주니까 그 부분이 진짜 저는 너무나 고맙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그냥 늘 제 친구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음악 안 하는 친구들. 음악 안 하는 친구들도. 네. 근데 음악하는 친구들 아닌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일을 할 텐데 네. 그러면 20대 고민 같은 것들 가장 큰 게 뭐예요? 다른 친구들? 아, 봤을 때. 20대 중반을 벗어나서 20대 후반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가정으로부터도 서서히 분리가 되고 있고 다들 그때죠, 이제. 네, 딱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아. 우리는 젊으니까 젊은 무기야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나이가 다들 되고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실현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져야 되니까. 네. 그게 돈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돈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하죠. 깔끔하죠. 네. 그렇다. 너무 와닿네. 아,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지만 사실 어느 자리를 가거나 본인이 불안함을 토로할 자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치, 왜냐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네네네네. 하지만 제가 이제 선배로서 봤을 때 네. 제일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았죠. 많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즘에는 별로 불안감은 없어요. 이게 그래요.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누가 이걸 가져가지 못하게 나를 계속 보고 스스로를 감시하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불안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딱 작년에 행복이라는 단어에 엄청 집착을 했었어요. 내가 예상했던 최고의 순간에 닿았을 때는 반드시 행복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필연적인 거다. 최고의 내가 꿈꾸는 최고의 순간과 행복은 거의 동일할 것이다. 동시에 찾아와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오류인 거죠. 그 행복은 최고의 순간이 아닐 때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내가 내 근처에 있지만 내가 이걸 찾으려고만 했지 정말 옆에서 발견하려고 하진 않았던 거였죠. 아, 우리 할머니 조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잘 지내세요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여쭤보면은 할머니 항상 이렇게 대답하세요. 만족하고 있어. 대답이. 네, 대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순간은 순식간의 순간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막 엔도르핀 분비되고 막 와 진짜 최고다 막 친구들하고 진짜 재밌게 놀고 있다 막 웃음이 터지고 막 이런 거는 뇌한테 되게 스트레스의 상황이래요. 아, 그래요? 이 행복이라는 거는 뇌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짧구나. 그래서 사실 행복을 계속 어떤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약간 어떤 만족감, 기본적인 안정감과. 안정감하고 만족감 추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했을 때
재밌어 하는 것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저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만족. 그냥.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살면서 제일 좀 편해요? 네, 편하고 행복이 있다면 이런 게 행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행이네, 그래. 것들을 그러면 이걸 진짜 얘기하는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뭐야?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의 상태를 겪어보고 그걸 좋아하면 그렇게 되고 싶어 하거든요. 고레 데르카즈 감독의 그 원더풀 라이프 보면 이 사람이 죽을 때 딱 하나의 기억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슬퍼 없어. 딱 하나의 기억만 가지고 그걸 남기고 할 수 있다면 직구 씨한테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준비해요. 나는 다들 있는데 뭐예요? 먼저 얘기해 주세요. 실검 2등했어. 죽기 전에 그거 가져가겠다고요? 실검 1등을? 사람마다 각자 다른 거니까. 저는 되게 소박한 건데 뭐예요? 그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놀고 막 애들이랑 놀면 해가 이렇게 점점 떨어져요. 뉘엿뉘엿 해가 지면서 누욱해지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밥 먹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뒤에 저런 얘기 하더라. 아니 다음 실검 정말 그 순간에 그 모든 뭐 바람과 정지해 있는 상황과, 것 같이. 그게 너무너무 기억이 남아있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제 제일 친한 친구들. 우리 이태원에 가는 그 단골 바 있어요. 뮤직 바 있어요. 우리의 명곡들이 있어요. 막 어깨 동무하면서 춤추고 같이 그 노래 부르는 순간.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쯤 나온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 신발을 사러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신발이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진짜 엄지만 했어요, 신발이 요만한. 네. 그 신발을 샀던 날 4월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완벽한 행복의 순간? 약간 불안함도 있었죠. 그랬겠죠. 근데 완전히 행복한 순간보다는 약간의 좀 불안감 같은 게 묻어있는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지코는 뭐가 있어요? 기억 하나 가져갈 수 있어. 이것도 조금 다른 조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죽고 나서 제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어요. 가지고 가고 싶은 기억이라기보단 보고 싶은 그냥 한번 보고 싶은 네네네. 혹시 본인의 장례식에서 꼭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네, 곡이 노래? 있어요? 음악? 오, 슬픈 곡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키도키? 오케이. 계속 하셔줄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어렵네요. 어렵다. 네. 저도 지금 떠올려보는데 어렵다. 네. 어떤 곡을 네, 제가 정말 퇴장을 하는 곡인 거잖아요. 공연을 치면 마지막 곡이야. 네, 엔딩 곡이기 때문에 이거 좀 집에서 생각하고 편곡도 좀 해보고. 또 편곡해요, 이거를? 또 편곡해. 진짜. 일중독이야. 일중독은 변함이 없다. KBS